안녕하세요. 디자인고공대 정진만입니다. 오늘은 기초 디자인 유형 중에 연출 유형, 그 중에서도 식물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들을 포함한 자연물들은 어떤 이제 형태적인 거나 아니면 질감이나 색채 그런 것들이 정확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식물류들은 강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통일감들이 있죠. 그래서 자연의 식물류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강한 통일감과 변화의 적절한 조화, 그런 것들이 식물류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 디자인에서는 식물류들이 주로 이제 과일, 꽃, 나무잎, 야채, 이런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주로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출은 형태, 색상, 질감, 다른 소재와 연관성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찰, 표현 능력뿐만이 아니라 연상력, 그러니까 이제 형태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형태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드로잉력,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중에서는 특히 이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집중력,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물류들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색감의 특징이 강하죠. 그래서 조색 능력, 고유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색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선면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조형력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과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은 먼저 특징부터 관찰을 해보죠. 과일은 좌우 또는 상하 대칭, 완전 대칭은 아니지만 대칭 느낌들이 많죠. 하나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강한 통일감이 있고, 통일감 있는 가운데서도 형태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어떤 이제 변화, 그런 조화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과일이 껍질을 가지고 있죠. 껍질을 가지고 있고, 껍질이 조금 진하고 속이 밝은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과일 자체가 수분이 많잖아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반짝임 효과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필요하고,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이 일정 부분 이렇게 그 과일 안으로 투구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불투명처럼 칠을 하게 되면은 과일의 느낌이 잘 안 나죠. 그리고 과일의 꼭지 방향, 이것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는 많은 이제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과일의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표현을 할 때 겉과 속을 같이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일 하면은 이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자른다거나 껍질을 벗긴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동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점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과일 같은 경우는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제시를 하게 되죠. 그걸 보고 자기가 시점을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소재죠. 꽃은 저희들이 피어있는 단면만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제 상당히 입체적이죠, 꽃도. 그리고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형태와 색, 그런 특성이 아주 강하죠. 우리가 평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원추형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입체적이다, 형태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빛에 비춰보면은 빛이 살짝 투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표현할 때 그런 느낌들을 잘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은 어떤 이제 꽃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방향이 되게 세죠. 세기 때문에 그런 처리, 시선 방향의 처리, 그런 것들도 연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의 표현, 우선 이것도 관찰 표현이 중요하죠. 이제 관찰 표현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이제 흔한 사물도 잘 못 그릴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찰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물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기 위한 관찰의 대상으로서 꽃은 이제 세밀히 평소에 이제 관찰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보잖아요, 자전거.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안 보고 항상 보는 건데. 왜냐면 그걸 자전거라고 보지 어떤 우리 관찰 대상 혹은 그리기 위한 대상으로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꽃도 그냥 꽃이구나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떤 조형 요소로서의 꽃으로 바라보면 드로잉하거나 연상하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꽃이라는 게 입체적이라고 했잖아요. 입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양한 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입체적인 구조니까 그 입체적인 구조를 색으로 이제 표현하려면은 다양한 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꽃도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 애들이 이제 꽃을 가까이서 관찰을 안 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색종이처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식물들은 색종이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죠.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들이 있죠. 꽃잎들의 구조들이. 꽃은 보통 이제 확산의 어떤 느낌을 많이 가져가면서 하죠. 왜냐면은 꽃이라는 게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꽃만 그리는 것보다는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표현하면서 연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정성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나뭇잎입니다. 나뭇잎은 모양이 정말 다양하죠. 다양한데, 저희들이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타원, 부채, 오각형 형태로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대칭 경우가 많죠. 성장 과정이나 계절에 따라서 색이 좀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녹색이라는 게 중간이죠. 뭐의 중간이냐면 한색과 난색의 중간이죠. 그래서 난색의 느낌을 갈 때도 있고, 한색의 느낌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잎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성장 단계나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림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인맥의 구조는 이제 보통 이제 프리탈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나뭇잎을 뭔가 이렇게 점선면의 요소로 생각해 본다 한다면 선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꼭지라고 하나요? 나뭇잎 끝에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리는 부분이 있죠. 그건 이제 그 나뭇잎에 따라서는 그게 좀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죠. 그래서 선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시점에 따라서 종이처럼 아주 얇게 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적인 면이나 크게 면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작게 어떤 점적인 어떤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점선면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나뭇잎에서의 표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하고 좀 비슷하죠. 직접 그 흔한 우리 주위에 흔한 나뭇잎을 한번 관찰할 필요는 있어요. 나뭇잎은 그 유연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쪽 면만 보이게 하면은 그림이 많이 단순하죠. 단순하다는 건 지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게 되고 역동성도 많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겹침의 효과, 그룹핑, 그 다음에 다양한 톤을 낼 수 있는 어떤 조색 능력과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을 그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냥 가위로 자른 것 같은 단순한 타원을 많이 그려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잎의 가장자리들은 형태들이 많이 다양하죠. 디테일한 것들이 많죠. 그죠? 또 작게 그릴 때는 상관없지만은, 주제에도 크게 들어갈 때는 그런 이제 디테일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그림이 너무 이제 단순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야채 종류입니다. 얘네들도 이제 상하 대칭이나 좌우 대칭 형태가 많고요. 보통 이제 야채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단면이 밝은 경우가 많죠. 얘네들도 이제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그죠? 반짝임 효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제 필요하고, 줄기와 잎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파라든가, 배추도 보면은 하얀 부분들은 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잎판 있는 부분들은 나뭇잎보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을 따지다면 그냥 단발머리, 그냥 보통의 단발머리다 그러면은 야채들은 약간 좀 파마머리 같죠. 그죠? 많이 이제 과장되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얘가 잘려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집중 확산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죠? 모여있고, 흩어지고, 혹은 분해 결합의 느낌처럼 가는 거고, 껍질이 깎여져 나가는 이제 감자 같은 경우도 집중과 확산 혹은 호성 구도를 가져가면서 조형적으로
조형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물류의 연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서없이 많이 설명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식물류들은 자연스러운 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연출을 할 때 점선면의 어떤 조용성을 가지고 집중, 각산, 가벼운 흐름과 같은 조형 언어를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